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선봉대 역할을 해온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반역의 주동자가 된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부하들을 이끌고 러시아로 진격해 남부 로스토프를 점거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반역 가담자는 처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먼저 홍익표 기자입니다. 장갑차와 전차들이 도심 건물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줄지어 골목길을 가로지르고 러시아 지지 세력을 뜻하는 Z 문양이 적힌 전차도 도로를 돌아다닙니다. 현지 시간 24일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의 군본부를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병들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앞서 러시아 국방부가 용병 캠프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에 맞서 러시아 땅인 로스토프에 용병들을 진입시키고 러시아군 헬기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Это не военный переворот, это марш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Наши действия никак не мешают войскам. 프리고진은 또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자신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모스크바까지 진격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 소식에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하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도 폐쇄하는 등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며 반역 가담자는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리고진을 향해선 개인적 야망으로 러시아를 배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Мы не дадим этому повториться.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в том числе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предательства. 러시아 당국은 프리고진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해 체포명령을 내렸고 용병들을 상대로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투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러시아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바그너 그룹이 또 다른 남부 도시인 보로네시도 장악했다고 전했는데 사실상 러시아가 내전 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익표입니다. 이번에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벌어진 영아 유기 사건. 경찰이 아이의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생후 8일 만에 인터넷에서 만난 이들에게 넘긴 사건. 친모를 영아 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20대 친부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넘길 당시 친부도 동석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아동학대 유기 방조입니다. 이 둘은 현재 함께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부를 불러 실제로 현장에 동석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친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아이를 건네받은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도 구속된 친모 고모 씨 남편의 범행 가담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아내 고 씨가 넷째 아이를 낳고 퇴원할 때 작성한 서류에 남편의 서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서명이 실제 남편이 한 걸로 조사되면 남편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친모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영아 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아 살해 혐의는 보통 산모가 아이를 낳는 중이거나 낳은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 고려돼 살인 혐의보다 가벼운 형량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고 씨는 출산 직후가 아닌 하루 뒤에 범행했다는 점, 2번이나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은 그래 경제적 공공이라는 걸 이해를 했다라고 치면 두 번째 살인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적 공공이 있었다면 두 번째 살해를 하는 아이는 분명히 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죠. 경찰은 수사 과정에 따라 살인 혐의로의 변경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부산의 한 이면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에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는 3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 결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도에 산산조각 난 차량 잔해가 나뒹굴고
흰색 차량 맞은편에는 경찰차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SUV 차량이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규정 속도를 넘긴 채 달리다 사고가 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끽 하면서 뭐가 쿵 하더라고요. 놀래서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이 그 길 도로가에 이렇게 건너편에 누워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차에 받친 62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37살 여성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헷갈렸다면서도 사고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여성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경주 현곡면의 한 주택 앞마당. 스테인리스 대야 위로 흰색 연기가 올라오고 한 남성이 허겁지겁 달려와 물을 뿌립니다. 최고 기온 30도를 육박하는 날씨에 금속성 그릇이 강한 햇빛을 받으면서 안에 있던 수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수도가에 연기가 올라와서 나가버리니까 화재가 나서 제가 진화를 했습니다. 발견을 못했더라면 주택에서 전체 화재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남성이 스스로 불을 꺼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교차로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과 맞은편 차량 운전자 60대 1명 등 총 6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전남 여수에서는 소두라도 서쪽 해상에서 1톤급 어선과 9톤급 어선이 부딪혀 조업을 벌이고 있던 선장 1명이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민간 어선 등 18척을 보내 수색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명 가수의 공연을 앞두고 한 지역의 숙박업소들이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소 숙박비의 3배까지 올랐는데요. 수요가 늘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미 예약과 결제를 마친 손님들에게까지 뒤늦게 웃돈을 요구하고 취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20대 여성은 2달 뒤 익산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기 위해 숙박업소를 예약했습니다. 결제까지 마쳤지만 어느 날 숙박업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요금을 잘못 기재했으니 요금을 더 내거나 예약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5만 원을 더 지불하던가 아니면 숙박업소 규정에 따라서 취소하던가 해서 제가 거부를 했어요. 알고 보니 8월에 유명 가수의 공연이 익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것. 약 3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전해지자 해당 업소뿐 아니라 10곳에 달하는 다른 업소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이 콘서트 때문에 그러신가요? 당연히 지금 현재는 예약이 거의 다 끝난 상태여서요. 숙박료 비교 앱을 살펴봤습니다. 공연 당일인 8월 5일 익산 지역 내 숙박업소의 2인 기준 1박 요금은 12만 원부터 18만 원 선으로 직전주보다 2~3배가량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업소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숙박비 자체는 업주들이 결정하는 자율요금제인데다 현행법상 숙박비 설정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100원을 받고 싶으면 100원을 받고 1,000원을 받고 싶으면 1,000원을 받는 거죠. 자유경쟁 시대인데 그게 그걸 어떻게 뭐라 그럴 거예요. 관할 행정기관인 익산시는 공연이나 행사 시기에 숙박업소 점검에 나서지만 강제성이 없는 지도관리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알겠다고 해놓고 이제 저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감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숙박업소의 비양심적 운영으로 좋지 않은 기억만 안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 만에 귀국길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명계 결집의 구심점이 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1년 만에 미국 유학길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대외 관계를 바로잡고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자신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달 초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를 위한 책임을 생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신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귀국길에 마중 나왔는데 이 전 대표는 당내 상황에 대한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등으로 민주당 혁신위원회까지 출범한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오늘 귀국길엔 전국에서 온 1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고 당초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